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군인의 관료직 겸직을 허용하는 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10개에서 14개로 확대됐으며 법무부, 재난대응청, 테러방지청, 해상보안청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군의 작전 범위는 사이버 방어와 해외 시민 보호까지 넓어졌습니다. 후안 마하라니 의장은 해당 개정안이 민주주의와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사프리 국방장관은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영기업 겸직 허용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로의 회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영기업 직책을 맡아 민간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개혁으로 민주화 이후 겸직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군의 민간 개입을 합법화하고 부패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는 과거의 인권 유린과 면책 특권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군법 개정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군법 개정안과 관련한 것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중부 자바 바탄 산업특구 지정식에서 그는 정책 비판을 깨짓는 소리에 비유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군인의 민간 겸직을 허용하는 군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을 일축하며 비판은 옳지 않다며 배가 짖어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양급식, 건강검진, 자원 하류산업 확대 등의 정책이 인도네시아를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며 일부 세력의 반대는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서 군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군의 민간 영역 개입이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군부 통치로의 회귀를 우려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가 1998년 외환위기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현지 외환시장에서 루피아는 달러 대비 1% 가까이 하락해 1달러당 16,500루피아 선을 넘기며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중앙은행 담당국장은 환율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과감하고 신중한 개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했습니다. 경기 부양 기대가 있었으나 환율 방어에 우선순위를 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프라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됐고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새 국부펀드 다난타라 출범도 민간 투자 위축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기업이 자카르타 종합지수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 개입이 경영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군법 개정으로 군인의 민간 겸직 확대가 추진되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입니다. 군 출신 대통령의 권위주의 회귀 가능성, 대규모 국책 사업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전망 등으로 금융시장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18일에 장중 7% 넘게 폭락했고 중앙은행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업체들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의 채권 상환 연체와 주식 거래 중단이 잇따르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인프라 예산 대폭 삭감 계획이 이들 기업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7개 주요 국영 건설사들은 총 258조 루피아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이는 조코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공격적인 인프라 확대 정책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대표적으로 위자야 카리아는 2차례 채권 상환의 실패에 2월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됐고 와스키타 카리아는 약 70조 루피아의 부채로 2023년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은 의회 청문회에서 턴키 방식의 공공사업과 정부의 대금 지원이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이 무상급식 등 새로운 우선순위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사업부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인프라 사업 지불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LRT 사업비, 고속철도, 누산타라 대통령궁 프로젝트 등에서도 대금 미지급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해소 방안으로 국부펀드 다난타라와 연계한 건설업체 통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영기업부는 일부 기업을 통합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과 금융 규율 강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경영권 이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건설사의 회생 여부는 정부의 후속 대응과 자금 집행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관광지 발리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동부 누사뜬가라주 플로레스 섬에 위치한 루어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20일 밤 대규모로 분출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화산이 지난 13일부터 수십 차례 소규모 분출을 보이다가 최고 8km 상공까지 화산재를 뿜어내는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산 경보는 최고 단계로 격상됐고 반경 7에서 8km 지역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화산 폭발 여파로 발리덴파사르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공항 측에 따르면 21일 오전 기준 호주행 제트스타 항공기 6편과 쿠알라룸푸르행 에어아시아 한 편이 취소됐고 태국, 싱가포르, 호주행 일부 항공편과 국내선 항공편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어토비 라키라키 화산은 지난해 11월에도 폭발해 9명이 사망하고 수십 편의 국제선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으며 활화산만 120여 개에 달해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시사주간지 템포 본사에 최근 돼지 머리가 들어있는 협박 소포가 도착해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포는 템포 소속 기자 앞으로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것으로 흑색 비닐에 쌓인 채 경비원이 수령했고 다음날 기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소포를 개봉한 템포 측은 내부에 스티로폼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귀가 잘린 채 부패한 돼지 머리가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는 금기 음식으로 여겨지며 해당 행위는 종교적 자극과 함께 명백한 위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템포 측은 이번 사건은 언론 활동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인권단체인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99년 언론법을 통해 언론 자유와 기자 보호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여전히 기자들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언론인을 겨냥한 협박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